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5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챕터 5는 가치평가의 기초,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게 화폐의 시간적 가치입니다. 그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도 이해를 하시면서 돈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리와 복리인데 지금은 단리는 사실은 거의 쓰질 않고요. 대부분의 복리인데 일단 단리와 복리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비교를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8,600불에 대해서 저금을 했는데요. 예금을 했다는 얘기죠. 금리는 동일하게 7.5%다. 이때 나중에 8년 뒤에 돈을 이제 인출을 할 텐데 단리로 받았을 때와 복리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단리 같은 경우에는 8,600에 대해서 7.5%, 1년에 7.5%, 645불에 이자를 줍니다. 2년이 지나면 똑같이 8,600에 대해서 또 7.5%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리고 8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자는 645불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년에 합계를 하면 이자만 5,160불이 나오고요. 8개 더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8,600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지막 원금 8,600불을 더해주면 8년 뒤에는 13,760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복리는 조금 다른데요. 복리 같은 경우에 어떤 개념이냐면 9,245불 1년이 지났을 때 이거는 8,600불에 그리고 8,600불과 8,600불에 7.5%인 이자 645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같이 합하면 9,245불이 되고요. 복리 같은 경우 2년째부터 이제 문제인데요. 2년 차 때 어떻게 되냐? 또 8,600불에 이자인 7.5%를 해서 여기서 645불이 나오고 또 1년 지났을 때 645불 받은 거에 대해서 또 7.5%가 이자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자만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원금이 얼마로 불어나느냐. 원금이 7.5% 구해지는 새로운 원금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7.5%가 더해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복리 같은 경우에는 8,600에 1.1 플러스 7.5% 이게 1년 차에 원금과 이자가 되고 2년 차에는 여기에다가 또 1 플러스 7.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8년 차가 되면 이거를 7.5%씩 8번을 곱하게 된 거죠. 그럼 식을 정리해 보면 8,600에 1 플러스 7.5%의 8승이 됩니다. 8번 곱해주는 거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단리하고는 조금 계산법이 다르고요. 그 결과물로 8년이 지나면 15,338불의 원리금을 받게 됩니다. 이 차액이 1,578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단리나 복리로 계산을, 단리는 사실은 개념에 의해서 첫 번째 문제 나온 것이고 그 이후로 대부분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은 복리의 문제인데요. 이 금액 차이가 꽤 적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복리로 대부분의 문제가 계산될 텐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는 복리로 아까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보통 현재가에다가 이자율을 더해주고 1 플러스 이자를 한 다음에 얘가 기간, 그러면 미래 원리금이 나온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미래, 이게 현재, 그쵸? 그리고 R은 이자율, 그리고 N이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만큼 계속 연간으로 곱해 나가면 미래 가치가 나온다. 이런 공식이 주어져 있으면 재무관리 가장 그 화폐 시간 가치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 계산이 손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한다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2597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1 플러스 0.13 13%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11승. 자, 여러분 이거 2597에다가 1.13을 11번을 곱하는 걸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중간에 계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엑셀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더욱더 간단한 재무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값을 이 9961이라는 계산값을 찾기가 손으로 해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엑셀이나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는 같습니다. 현재가와 기간 그리고 이자율이 주어져 있다면 이 공식에 의해서 미래가치는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손으로 해결한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엑셀을 활용해서 저는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산을 해 보시고 숫자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끄덕끄덕 저렇게 나올 거야 암산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계산기나 실제로 한 문제 정도는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라. 아까 식에서 미래 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그 현재 가치를 납입해 놓고 1 플러스 R의 n승을 양변에 나눠주면 PV는 미래 가치에서 할인한 걸로 나온다. 이거를 보통 여기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할인 계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가로 당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 4개의 변수죠. 현재 가치, 기간, 이자율, 그리고 미래 가치.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3개가 주어지면 하나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7년 9% 16,832 이렇게 주어졌을 때 3,889.42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3,889원을 가지고 이자율 9%로 복리겠죠, 당연히. 17년간 투자를 하면 16,83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시면 구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서 이 숫자의 변화폭을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88만 6천인데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13%가 나온다고 하면 5만 3천이다. 이 얘기인 즉슨 5만 3천을 지금 저금해 놓으면 13%로 금리를 받고 23년 후에는 88만 6천이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 투자 기간이 더 길고 금리가 더 높다고 한다면 꼴랑 696원을 가지고 35년 뒤에 55만을 만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변동폭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요번에 이자율을 계산하고 나왔죠. 요번에는 현재 가치, 그리고 기간, 그리고 미래 가치를 주어지고 이자율을 계산하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공식 이걸 보면 이자율을 구한다고 한다면 양변을 PV로 이걸 잠깐 써볼게요. 양변을 PV로 나눠주면 1 플러스 R에 n승이 나와주고 이 양변을 n 제곱근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에 n분의 1승을 해주고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R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R만 남기고 1을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이자율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방정식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건 더더욱 암산으로 안 되겠죠. n제곱근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암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기에 넣거나 엑셀을 활용하면 중간에 이자율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서 이거 기간이 8년이고 이자율이 가장 낮은 7.26%일 때는 181에서 317로 약 2배가 못 미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만에서
25년 동안 약 10.86%로 하면 53만이니까 약간 10배가 넘는 화폐 가치가 변동이 된다. 이걸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요? 기간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기간에 대해서 알아봐라. 보시면 현재 가치와 이번에는 이자율 그리고 미래 가치가 주어져 있고 기간을 구하라. 이거는 말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내가 미래에 1389원이란 돈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자율이 7% 정도 된다. 그리고 돈은 현재 610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1389원을 만들 때까지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12년이다. 똑같습니다. 610원을 가지고 7%로 12년을 저금을 하면 나중에 1389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공식을 유도를 해보면 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FV를 PV로 나눠주고 그럼 얘가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고 이 R을 구하는 거, 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씌워줍니다. 로그를 씌워주면 PV분의 FV 그리고 얘는 N 로그 1 플러스 R이 되고 로그 1 플러스 R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그 값은 암산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 뭐 1이나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거나 뭐 로그 그 자연상수 2가 1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로그 값은 암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해서 투자 기간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현재 가치,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가 주어졌을 때 현재 가치, 기간, 이자율이 주어지고 미래 가치를 구하거나 아니면 기간, 이자율, 미래 가치를 주어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거나 아니면 현재 가치, 기간, 미래 가치를 주어지고 이자율을 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공식 하나 맨 처음에 1번에서 계산했던 복리로 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공식 하나로 나머지 것들은 공식을 유도는 할 수 있고 단지 계산은 암산으로 할 수가 없다. 손으로도 잘 못합니다. 암산이 아니라 손으로 써도 계산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해서 답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이것들 기간하고 이자율에 따라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미래 가치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사이즈 규모에 여전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까지 버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10년 안에 얼마를 벌고 싶은데 이자율을 얼마로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 돈을 얼마나 벌게 될까 아니면 나중에 얼마를 가지고 은퇴를 하고 싶으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로 풀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개념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